낙찰받더라도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으로 수천만 원 수익 내고도 투자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다 했는데 입찰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낙찰 받고 한 채만 받고 이제 부동산이랑 부동산 경매는 안 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이 오늘 영상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세 가지가 크게 나눠서 있는데요. 뭐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세 가지만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매매입니다. 매매는 부동산에 가서 우리 부동산 소장님들, 부동산 사장님, 뭐 부사라고 하던데 요새 부동산 사장님들을 통해서 아파트를 보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진짜 내가 실제로 살려고 하는 아파트 서치해서 그 아파트에 뭐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에 가도 되고,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셔서 소장님한테 아파트 보여달라 하고, 거기서 뭐 1층, 뭐 10층, 20층 봤어요. 거기서 내가 20층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2층 보고 계약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이거는 뭐 한 3억입니다 하면은 3억 너무 비싼데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100만 원 깎아서 2억 9,900만 원에 계약서 쓰고 소장님 통해서 부동산 계약해서 입주하는 거, 그게 이제 부동산 일반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매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조금 더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뭐냐면 법원에 가서, 이거는 법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 법원에서 이걸 아파트를 압류를 해서, 그 돈 안 갚은 사람 아파트를 압류를 해서 법원에서 이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입찰을 하기 위한 입찰자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법원에 가서 입찰표 내고 얼마에 사겠습니다. 시세가 3억이면 자 2억, 누구는 2억 5천에 사겠습니다. 누구는 2억 6천에 사겠습니다. 누구는 2억 7천에 사겠습니다. 근데 2억 7천이 제일 높은 사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낙찰을 받고 그분이 그 경매를 받아가는 거예요. 아파트 물건을. 그래서 이거는 장점은 시세보다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하면은 좀 귀찮은 거죠. 명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야 되는 거. 그게 있지만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 아파트에서. 세 번째, 공매. 공매에도 신탁 공매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매만 설명드리면 그냥 세금 체납이 많은 거예요. 미납된 세금이 많고 세금을 안 낸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가끔 연예인들 보면은 세금 뭐 체납한 거 이런 거 뜨잖아요.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씩 고액 체납자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분들 그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공매로라는 걸 넘기는데, 이거는 장점이 있어요.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해요. 근데 대신에 조금 단점은 직접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이라든지 권리 관계라든지 이 아파트 내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경매처럼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점은 아파트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물건이, 경매 물건이. 경매 물건처럼 물건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쉽죠. 그런 게 있고. 근데 경매도 얘기 드리면, 경매도 요즘에는 직접 가지 않고 대리 입찰 많이 합니다. 법무사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경매를 주로 하니까 경매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아까도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작년 초에만 샀어도 뭐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6억짜리 아파트 막 4억 7천 이렇게 낙찰됐어요. 대구에 있는 아파트 3억짜리, 4억짜리 막 2억, 3억에 낙찰되고요. 물론 지금은 그것보다 마진이 크진 않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시세보다 한 1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다. 3억이면 한 3천만 원, 2억이면 한 2천, 2,500 사이? 이 정도는 아직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자꾸 뭐 3억, 억 단위를 얘기해서 몇 천만 원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이 일반 직장인들 월 뭐 250 보통 300 정도 받죠. 그 직장인이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저축액이 얼마나 될까요? 2천만 원 하면 진짜 많이 했다고 하죠. 2천만 원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많이 한 1,500만 원 이렇게 보통 하더라고요. 1,000만 원, 마음 먹고 하면은 1,000만 원, 1,500만 원. 근데 경매는 한 번 낙찰 받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인 2천만 원,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그게 엄청 큽니다. 1년 동안 내가 미친 듯이 일해서 모은 돈과 경매를 한번 낙찰받아서 살 수 있는 저렴한 금액이 차이가 그 정도 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두 번째, 대출이 잘 나와요. 최근에 저희 수강생이 시세가 한 2억 3천 정도짜리를 2억에 낙찰받았는데 대출을 1억 8천 받았어요. 90% 대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매는 지금 일반 매매보다 훨씬 대출은 잘 나오고 있긴 해요. 80% 보수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기본은 85%까지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이 정도 또 안 나왔었어요. 작년에는. 작년 막 재작년 이럴 때는 한창 가격 올릴 때는. 지금은 워낙 가격이 떨어지고 거기서 더 싸게 사다 보니까 대출도 좀 잘 나오고, 아파트도 이러한데 상가 같은 경우도 95%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식상센터, 상가 이런 거 감정가 대비 훨씬 더 저렴하게 사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토지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가 더 싸게 나와요.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오히려 추천드리는 건 하락장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 때는 워낙 사람들이 경매장에 많이 가다 보니까 수익이 줄어요. 4억짜리를 뭐 3억 9천에 낙찰받는다든지 4억에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해는 안 가는데 오히려 4억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나 시세를 조사를 제대로 못한 분들이겠죠. 굳이 경매로 시세에 근접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그런 분들은 경매를 하면 안 되겠죠. 제대로 공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 조금 더 배워서 했어야 됐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하락장에는 근데 훨씬 더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장에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죽죽이란 표현 해야 돼요. 그냥 골라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3억짜리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억, 뭐 2억 2천 이렇게 낙찰받아요. 그게 원래 떨어지기 전 가격이 한 5억인데 그럼 만약에 한 2억에 받아요, 여러분들. 그럼 반값보다 더 싸게 산 거예요. 그게 경매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할 투자는 안 하겠죠. 그래서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에는 3억에 사는 걸 우리는 2억 7천에 사니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마음이 조금 더 편해요. 그리고 혹시나 안 오르더라도 편해요. 왜? 우리는 더 싸게 샀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평생 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경매가 하나의 기술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법원에 걸어갈 수만 있으면 60살, 70살, 80살 돼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강의 문의가 오시는 분들 들어보면 뭐 50대인데 제가 워낙 나이가 아직 이제 30대에 접어든 나이라 물어보시더라고요. 50대인데 해도 되나요? 강의 신청해도 되나요? 뭐 애기 엄마인데 할 수 있나요? 다 할 수 있습니다. 70살 돼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미리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고 어릴 때 배워두시면 나중에 내가 직업이 없더라도 1년에 한 건만 낙찰받아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다른 어떤 전문직보다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장점들만 얘기 드리면 안 되죠.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찰을 한다라는 거는 경매장에 실제 가서 이걸 넣어보는 거예요, 입찰표를.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나만 그 물건에 입찰하는 게 아니죠. 나 말고도 전국에 몇 명이 더 있겠죠. 이 물건을 보고 있던 사람. 그러면은 입찰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입찰하면 처음 환상 가지시는 분들이 바로 낙찰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 해서 낙찰받는 분들이 저희 수강생 중에 12월 달에도 2분이 있었어요. 한 번에 하죠. 그거는 근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행운도 따라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철입찰은 폐찰이라고 생각해요. 떨어진다 생각하세요. 저도 6번인가 만에 붙었거든요. 낙찰됐거든요. 그래서 한 6번, 7번 정도 폐찰을 한다라는 생각. 더 많게는 10번 정도 폐찰한다고 생각.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희 다마고치 한 여성분이 계신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저한테 말은 안 했는데 저는 한 6번, 7번 떨어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2배 더 떨어졌더라고요. 15번인가 떨어졌더라고요. 저 몰래 많이 갔더라고요. 근데 그분 서울에 계셨는데 부산이랑 대구까지 매번 가셨어요, 입찰하러. 시세 차익이 거의 5천만 원 정도예요. 저는 그래서 잘 떨어졌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차익이 엄청 크게 지금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의 가정이 있다. 그러니까 첫 입찰에
낙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 말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10번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멘탈이 당연히 바사삭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한 10번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입찰하라고 항상 얘기 드립니다. 수강생분들한테.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고 지금 수천만 원 버는 게 쉽지만은 않다. 낙찰받는 사람도 거기서 또 상위 20%란 말이죠. 그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일단 낙찰까지가 쉽지만 않은 게 현실이긴 하다. 두 번째, 낙찰받더라도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제가 경매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뭐다? 하나의 무기예요. 근데 이 무기를 잘 써야 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처음 경매하거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 집 근처 아파트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게 조금 위험한 거예요. 수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내 집 근처에 있다고 내가 사고 나서 보통 2년 뒤에 팔죠. 길게는 4년. 2년에서 4년 뒤에 가격이 더 떨어질 지역이면 어떻게 해요? 경매로 아무리 싸게 샀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억짜리 2억 7천에 샀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2억 5천이 된 거예요. 떨어져서 가격이. 20%가 한 20%? 뭐 조금 남짓 떨어졌다고 쳤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경매로 사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어떤 지역의 경매 물건을 싸게 살 건지를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 세 번째, 명도를 하는 게 힘들었어. 그러니까 명도라는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는. 그러니까 되게 악질 점유자를 만난 거예요. 괴롭히고 막 이사 간다고 했다가 안 나가고 버티다가 다시 간다고 했다가 안 나가고 버티다가 이사비 막 1,000만 원 달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마음고생 하다가 막 새벽에 전화 막 10통 와 있는 막 그런 사람 만나거나 보통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명도가 수월해요. 저는 한 번도 문제가 됐던 적도 없고 저희 수강생님도 마찬가지고 그 명도에 대한 스킬도 협상 스킬도 부족했고 뭐 싸웠다거나 같이 뭐 욕을 했다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부족해서 이게 되게 안 좋은 경험으로 남은 거죠. 낙찰 받고 나서도 이젠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뭐 제가 항상 얘기한 제3자 화법이라든지 명도에 대한 스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게 있고 네 번째, 세금과 대출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건데 내 투자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낙찰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리 내가 투자금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미리 입찰하기 전에는 얘기하신 대로 세금적인 부분들은 계산이 다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입찰가를 써서 낙찰받는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세금을 내고 대출이 나올 거다라는 계산이 미리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뭐 진짜 기초 강의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내가 취득세부터 해서 뭐 재산세나 뭐 나중에 양도세가 있다면 양도세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대출도 어느 정도 나올지 내가 생각보다 조금 덜 나오면 어떡하지?에 대한 플랜 B, C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걸 이겨내고 꾸준히 경매로 수익 내는 사람들은 반대예요. 뭐냐면 낙찰까지 기계적으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처음부터 떨어질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폐찰한다, 10번 만에 낙찰받는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매만 배운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지역 분석도 같이 배웠다, 같이 한다. 누구한테 배운 거죠? 그럼 부비게이터한테 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어쨌든 더 전제해서 더 중요합니다. 사실 경매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분석이 잘 된 상태에서 경매로 사는 게 훨씬 더 시너지를 내는 것이지 경매만 배운다고 해서 수익을 무조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세 번째는 명도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안다. 그래서 미리 대안을 좀 고려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3자 화법을 쓰고 이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사비와 이사기간을 어떻게 제시를 해서 협상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도를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랑 이런 방법들을 공부하고 하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멘탈이 아무리 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이분들이 우리한테는 좀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하는 거랑 그냥 갔는데 그분들의 말에 상처를 입는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조력자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겠죠. 네 번째, 아파트만 투자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출과 세금 얘기도 했지만 제가 왜 아파트만 투자 안 한 이유가 세금이랑 대출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를 한 건, 두 건 하고 나면은 이제 투자금이나 명의나 이런 게 다 부족해지거든요. 그때 이제서야 주거용이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상가가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공장, 꼬마 빌딩, MPL, GPL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꾸준히 경매로 수익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음 스텝을 가려면 자, 첫 번째 세금과 대출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 뭘로? 아파트 상품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는 다양한 투자 상품이 있고 그리고 그게 더 차익이 훨씬 클 수 있구나. 제가 했던 투자들이 전부 다 그러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매매 사업자를 내야 될까?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될까? 법인을 내야 될까? 등등을 계속 고민하면서 레벨업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법인 투자를 계속 고려하는 거다. 세 번째, 투자하는 부동산 종류도 변경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동산 경매 창에 가면은 우리는 아파트만 지금 보고 있지만 아파트부터 해서 상가, 지식산업센터, 공장, 창고, 주유소, 요양원, 요양병원, 토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이제 돈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보시고 그럼 딴 거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 말에 기울이는 것보다는 우리는 된다는 사람 어떻게 기회를 볼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항상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아 나가자라는 겁니다. 시기마다 맞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치면 특수 물건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물건 있죠. 유치권, 법정지상권, 뭐 그런 것들, 뭐 가처분, 가등기 뭐 이런 물건들이 처리하면서 수익을 훨씬 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몇 억씩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딥하게 파고들든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맞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아파트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지식산업센터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상가가 좋을 수도 있고요. 그때마다 맞는 방법이 뭐지? 하고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거 동기부여, 명언 좋아하는 전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 세팅이 잘 돼 있고 안 돼 있고 사람들의 차이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직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공부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안 되지 않을까? 의심이 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오히려 공부를 하시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경매 돈이 안 된다. 사람 너무 많다. 금리가 너무 비싸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투자한 2017년부터 똑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휘둘리는 것보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를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공부하고 하셔야 돼요. 가장 나의 상황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불리고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을 찾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자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까도 얘기 드린 대로 경매로 장점 그리고 단점을 좀 극명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또 그걸 반대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아요. 단점에 우리가 치중하기보다 또 장점에만 너무 치중하기보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결 방법과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고민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돈을 수천만 원 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불인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2024년 함께 저와 같이 열심히 돈 벌러 갑시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